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개념원리 첫 라방의 사회를 맡은 이건호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비 고등학생들을 위한 수학 공부법인데요. 네. 대치동에서 수년간 네. 수학을 가르쳐 주신 이민경 선생님과 함께 오늘 학습 비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소개시켜 주신 대로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입시 강사 이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송 전에 사전에 접수된 질문들과 채팅창에 올라오는 질문들을 잘 취합하여서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 또는 학생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의 고민 제가 속속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답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 개념원리 첫 라방인 만큼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혜택이 있을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개념원리 무지개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신상인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은 판매를 하지 않고 먼저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인데, 저희 왜 무지개 세트냐면 저희 책이 7종이잖아요. 저희 책이 7종, 색이 다 다른데 색별로 이렇게, 지금은 핑크색을 들고 나왔지만 색별로 이렇게 색을 다르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장 먼저 구입해 주시는 한 분에게 선착순으로 개념원리 무지개 세트가 증정될 예정이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하는 중에 그 책을 구입해 주시는 분들 중에 5분을 추첨을 통해서 백화점 상품권이 나갈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가 고등학교 수학학습법이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두려움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그쵸. 아무래도 고입은 대입이다라고 연결이 되기도 하고, 음흠.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내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겠죠? 네, 맞아요. 고등학교 입학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 맞는 말이에요. 대학 입시를 시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담감이 생기고, 근데 고등학교 입학을 한다고 했을 때 네. 무조건 공부만 또 할 시간은 아니에요. 맞아요. 생활기록부터 챙겨야 되고, 뭐 교육관계도 따져야 되고, 뭐 그리고 또 좀 여가 생활도 해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100% 공부에만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내 성적은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네네. 그러면 내가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냐? 네. 이런 정보들을 막 찾으세요. 근데 또 요새는 또 정보의 홍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이 나한테 맞는 방법이 뭐지? 이거 찾는 거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검색만 해봐도 수많은 정보가 맞아요. 많이 쏟아지는데 거기서 우리 애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서 오늘 이민경 선생님과 그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네. 어떻게 시작해야 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게 될 텐데, 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눌 거고, 네. 그 전에 그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쵸. 선생님께서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해오셨을 거잖아요. 네.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현장에서 이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보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정기 상담이나 뭐 이런 오늘처럼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는 기회도 있었고, 네네. 이제 설명회 끝나고 나면 학부모님들을 되게 많이 뵈요. 그럼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입시 강사인 면에서 이제 되게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이미 지금 뭐 선행을 하고 뭐 학원을 다닌다 뭐 이런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애가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 우리 애 이제 이거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해야 되나? 아니면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또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이런 시작점에 관한 고민들, 이렇게 두 종류 고민이 제일 많아요. 역시 선행의 시작점과 방법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겠네요. 네. 그리고 질문하니까 생각난 건데, 저희 채팅창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과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무지개 세트 진짜 많아요. 굉장히 인기가 많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예뻐요. 네, 무지개 세트 이번에는 핑크인데 저희가 여기 고등교재 7종 색깔별로 준비가 돼 있거든요. 지금 사시면 이미 누가 안 사셨다면 받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만 구매. 네, 구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마 11월, 12월 중에 판매가 될 예정이니까 만약에 오늘 못 받으셨다고 해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때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행의 시작점, 아까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선행의 시작점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크실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감히 학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여쭤본다면 네. 수학 공부는 언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사실 수학 교육의 입문은 네.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점은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리고 심지어 들어왔다가 나가시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빨리 시작하냐. 제가 예전에 현장에서 강의를 할 때 네. 중학교 2학년인데 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목을 선행하고 싶다고 찾아오신 학부모님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실제 학습을 했죠. 네. 근데 그 친구를 학습을 시키고 정작 고등학교에 딱 올라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죠? 이 친구가 이미 지쳐버린 거예요. 선행을 너무 빨리 시작했어.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보면 물론 빨리 시작해서 흡수력이 좋은 친구들도 있는데 네. 빨리 시작하는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한테 정말 잘 맞냐 안 맞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잘 맞냐 안 맞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벌써요. 지금 말씀드려도 돼요? 지금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이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네. 그러면 본격적인 가이드를 설명하기에 앞서 사전에 저희가 사연을 받았었는데 네. 그 사연들 중에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네. 그 잘 들어주시고 다들 같이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중학생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는 아이가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참 모범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은 적은 것 같은데 문제집을 여러 개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책상 정리할 때 보면 끝까지 풀지 않은 문제집이 수두룩합니다. 아이가 사달라고 하니 부모된 마음으로 불안감도 있고 해서 사주지만 네. 또 학교 성적표를 받아보면 심란하기만 합니다. 아이와 이야기해보면 모르는 것보단 풀 수 있는 것만 풀어서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부족해서 한 권의 문제집을 풀지 못하는 것일까요? 학습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고쳐줘야 하는지, 아이에게 맞는 문제집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사실 그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한 단계 위로 올라가게 되면 서로 공부의 경쟁도 심해지고 그쵸. 그리고 해야 되는 공부 양도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전 근데 일단 문제집을 사달라고 하는 자녀를 두신 분, 그 학부모님께 좀 칭찬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습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상황이니까. 그쵸. 네네. 지금 시청하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이런 고민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네네. 사다 주는 문제집도 풀지 않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너 이거 내가 사줬는데 이거 왜 안 풀고 버릴 거니? 뭐 이런 말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교육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미 1단계는 통과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수학상을 네. 다 끝냈는데 수학상을 복습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수화를 새로 나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이 올라오셨는데 저희가 네. 아직 뒷법을 공개하기 전이니까 뒷법을 그쵸. 이따가 들으신 후에도 궁금증이 생기시면 저희가 따로 질문을 받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부하는 순서 뒤에 꼭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다시 사연 속 학부모님으로 네네. 돌아가 보면, 근데 마음은 저희가 압니다. 얼마나 공감하고 또 공감하는 내용이고, 네네. 실제로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요새 중학교가 자율학기제를 선택하는 학교가 많아요. 네네. 자율학기제 들어보셨어요? 네, 자율학기제 들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학교에서 보는 그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는 학교들이 많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험이 없는데 공부할 마음이 생길까요? 없죠. 그렇죠. 공부하면 생길 수가 없죠. 그렇죠, 시험이 그렇죠. 없는데. 근데 학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죠. 이 시기에 빨리 뭔가를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애는 놀고만 있네. 큰일 났네. 그래서 너무 불안감에 이제 자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니? 그럼 아이는 뭐 굳이 지금 벌써?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네. 막 가정에서 대화가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학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또 하세요. 사춘기가 왔네. 사춘기가 왔구나. 그러니까 학부모님 혼자 학생과 해소하지 못하는 대화의 충돌로 인해서 불안감만 자꾸 커져 가시게 되는 거죠. 확실히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도 없어졌겠다. 그리고 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그대로 올라왔겠다.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긴장감이 좀 떨어져서 많이 놀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또 맞아요, 우리 맞아요. 애는 이런 책까지 봤다. 맞아요. 아니면 여기까지 선행했다. 이런 소리가 벌써 들려오니까 뭘 봤다? 네네네네. 막 이런 얘기. 그래서 불안해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실제 상담을 진행할 때 그런 불안감을 가져오세요. 저희 엄마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 누구 애는 무슨 교재도 푼다는데 우리 애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네네. 그리고 또 저희 애는 제 말 안 들어요,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와의 대화가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럼 대화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제가 학부모님들한테도 늘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정말 답답하신 거 알지만 조금 참고 지켜보셔야 돼요.
그럼 참는 동안 뭘 하냐? 가만히 있으면 복장이 터지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의 학습 습관이 어떤지를 좀 지켜보는 거예요. 왜 뭔가 이렇게 내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잠깐 움츠려든다는 느낌으로 네네네. 우리 아이의 학습 습관을 좀 관찰한 다음에 너 이런 게 있더라. 그럼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라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제 확장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네. 굉장히 자율학계제 때문에 공부도 안 하고 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방법을 공부 학습 습관을 알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학습 습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학습 습관도 있고 네. 이 수학이 너무 아이들에게는 막연해요. 근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네네. 그런데 제가 입시 강사로서 구분을 짓는 방법은 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능동적인 공부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수동적인 공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저것만 보셨을 때는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그래도 능동보다는 수동이 우선이 될 것 같은 게 아무래도 모든 아이들이 처음부터 네. 그 능동적으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동적으로 좀 학교 학원에서 배우고 음흠. 그리고 그 이후에 능동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일단 시작은 대부분 수동적으로 하죠. 네네네.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리겠지만 네. 예전에 네. 학교 생활 하실 때 네네. 숙제 한 번도 안 밀리셨어요? 숙제를 안 밀려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전 네. 요걸 말하고 싶었어요. 네. 숙제를 스스로 하고 싶게 하는 그 의지. 네네. 그 의지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어떤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어떤 학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런 것도 사실 중요한데 네. 사실 그걸 따라감에 있어서는 우리 자녀들의 의지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학을 학습하는 거 비단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부를 할 때는 능동적인 학습 방법이 좀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선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교과 과정을 막 따라가서 요거 끝나고 요거 끝나고 요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우리 아이의 이제 대학교 진학 전까지 학습 습관을 먼저 교정을 하시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교과 과정 따라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음. 근데 이러한 방법들을 이제 뭐 어떻게 또 확인하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네네네. 거예요. 지금 제가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 네네. 자녀 방에 들어가셔서 자녀가 풀고 있는 교재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책을 일단 좀 펼쳐 보시면 답만 표시되어 있는 책들 아이들도 있고 답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다양하게 문제집을 풀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저기서 봤을 때 이제 첫 번째는 학습 습관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네. 답만 표시되어 있다. 그럼 풀이 과정은 어디 있을까? 수학이 이렇게 딱 보면 나오는 답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연습장을 사용했다. 그럼 어느 정도 교재를 사용할 줄 아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조금 완성이 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우리 아이는 그래도 조금 자기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네네. 교재를 활용할 줄 아는구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학습만 체크하냐? 또 다른 간단한 방법 다음 플로우 차트에서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위에 나오고 있죠? 네, 이번에 성취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성취도도 볼 수 있군요. 그렇죠. 네. 물론 정확한 수치나 진단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학부모님들이 다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문제 풀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문제 풀고 난 다음 오답 노트. 오답 노트. 그 전에 뭘 오답 노트를 할 오답이 거냐. 뭔지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네네네. 채점을 해야죠.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그런 문제 푸는 것도 두려워하지만 채점하는 걸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근데 문제를 풀었고 채점을 한 학생이다. 채점을 하지 않았다. 뭐 네. 거기에 따라서 채점하는데 동그라미가 엄청 많네. 그럼 이 친구는 개념이나 어느 정도 이 단원에 대한 개념 그리고 유형은 조금 파악하고 있구나 네. 라고 어머님께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채점은 되어 있지만 막 비가 내려요. 막 이런 상태라면 네네. 그 비가 많이 내리는 파트가 어딘지 그리고 뭐가 부족한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체크를 한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채팅창에 질문들이 꽤 많이 올라왔는데 네. 뭐 선행을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좀 눈에 띄었거든요, 저는. 아, 그쵸. 대부분 이제 선행을 꼭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민이 정말 많은데 네네. 수학 같은 경우는 개념 학습을 하고 그거에 확장된 유형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응용 단계, 뭐 심화 단계, 뭐 단계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건 좀 약간 고리타분한 말일 수도 있는데 수능이 생기고 난 다음 이 똑같은 범위를 저희 아버지도 배우고 저도 배우고 네네. 모든 사람들도 배우고 지금 저희 아이들도 배우고 있어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범위는 요만큼인데 매해 똑같은 문제를 낼까요? 아니죠. 아무래도
계속 나왔던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변형을 하려고 하시지 그쵸. 않을까. 그래서 약간 입시 강사들에 의하면 약간 트렌드가 반영이 된다 네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어려워지고 뭔가 사고적으로 바뀌고 그런 식으로 문제가 학생들이 체감할 땐 너무 어려워요. 근데 내가 자기 학년에 딱 올라갔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너무 많이 해야 되는데 네네. 그때 개념을 보면 너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선행이 무조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가 자기 학년이 됐을 때 그래도 조금 응용을 할 단계에서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매우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사실 됐을까요? 아이한테 학교 생활에 여유를 줄 수 있는 방법인 거네요. 그 선행 자체가. 그렇죠. 조금 약간 저희가 이제 정보를 찾을 때도 네네. 많은 정보를 내가 필요한 걸 순서대로 배열을 해놓으면 좀 이제 든든하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고등학교 내신 그리고 수능은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념부터 막 흔들려서 모르겠어 이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요걸 베이스로 내가 요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고 내신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정도가 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자가 포인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질문 체크리스트로 돌아와서 네. 그 저희가 사연을 하나 봤었잖아요. 네네네. 사연 속의 학부모님의 자녀 같은 경우에도 음. 체크리스트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쵸. 지금 사연의 주인공분의 자녀분 같은 경우는 네네. 문제집에 비어있는 공간이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문제집에 답만 체크돼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 차트를 좀 따라가 보시면 여기 위에 보이실 거예요. 답만 체크돼 있지만 연습장도 따로 없어요 라고 했으니까 아직 이 친구는 교재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도가 됐다 안 됐다를 말할 수는 있는 건커녕 훈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아는 문제만 풀었다고 했었어요. 네네. 그럼 아는 문제만 풀면 이 많은 개념들 중에 비어있는 개념들이 엄청 많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비어있는 개념이 뭐인지 체크를 하고 이런 도로를 만드는데 어느 순간 여기가 파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동차가 푹 빠지죠. 지나가다 푹 빠지죠. 네. 그런 그 구멍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런 구멍들을 메꿔주는 작업을 하시고 학습 뭐 이렇게 하시고 네네. 그다음 그거에 관련해서 자기주도 학습까지 훈련하게 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네. 선행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머님들이. 아무래도 수학이다 네네네. 보니까. 네.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해도 되나요? 잘 따라가면 아니면 그 지금 현행이 완벽하지 않아도 네. 선행을 해야 하나요? 이거 나중에 저희가 이 뒤에 교재 네. 사용 설명법 들으시면 조금 더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선행을 했다는 기준이 너무 달라요. 이 책 한번 봤습니다. 선행이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똑같은 고등수학 상을 이 책으로도 보고 이 책으로도 보고 이 책으로도 봤어요. 전 선행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럼 제가 말하는 선행은 얼마나 정확하게 학습했냐의 기준이 있는데 네. 그 기준이 저희가 이따가 나오지 않나요? 네. 이따가 비법에서 저희가 또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네. 들어오셔가지고 만약에 앞에 내용을 못 들으신 분이 계시면 저희가 지금 오늘 라이브 방송에 녹화본은 개념원리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네네네. 개념원리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 필요하실 때마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어떤 게 부족한지는 어떻게 체크해야죠? 이 부분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체크리스트를 체크리스트. 그걸 따라가시면 그 어떤 게 부족한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도 따로 업로드가 되나요? 체크리스트도 제가 때 좀 써보겠습니다. 네네네. 그거 보시면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와의 대화를 위한 거니까 너무 또 막 이렇게 돼서 안 됐어 라고 막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하시는 거 말고 이제 차분하게 이제 아이하고 대화를 했을 때 이런 상태니까 우리 이렇게 훈련해보자 이런 식의 대화하는 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그 체크리스트에서 사연 속 학부모님의 네네네네. 자녀분을 따라가 봤잖아요. 네, 자기주도 필요한 학생. 네, 그 학생에게는 어떤 솔루션을 처방해 줄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살짝 개념원리 책 들어가지고 네. 약간 스포한 감이 없긴 한데 지금 비어있는 개념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거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자기주도 학습도 좀 필요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개념서랑 유형서 이렇게 같이 학습하는 방법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을 네. 조금 있다가 제가 또 몰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시중에 많은 책들이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너무 많죠. 네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저희 책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저희 책이 네. 많은 선택을 받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의 입장에서. 네. 제가 여기 앉아 있어서가 아니라 네네. 저도 현장에서 강의를 하고 뭐 고등수학 상하, 뭐 수원, 수투 뭐 이런 거 강의를 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네. 교재를 무조건 개념 원리를 세팅을 했었어요. 아, 왜죠? 그 개념 원리를 세팅한 이유는 사실 이 내용들을 봤을 때 네. 학생들이 피고 싶어야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그냥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약간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진 않은 책이에요. 그래서 전 이걸 선택해요.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는 건 책의 내용이 혹시 쉽다는 뜻일까요? 내용 보셔서 아시죠? 쉬울까요? 살짝 봤는데도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네네네.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너무 쉽지 않고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은 더 어렵게 체감을 해요. 네. 열어보기도 싫은 거죠. 음.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저희 그 강사들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네네. 출판사들마다의 고민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이러한 내용들 학생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어떻게 잘 구성해서 집어넣느냐가 아무래도 책을 선택하게 하는 경쟁력이 될 테니까요.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개념 원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이 책 내용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책 내용 보면서 한 번 더 구성 설명하면서 책이 왜 제가 이걸 선택했는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책을 펼쳐서 보시면 일단 개념 학습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국어나 영어를 배운다고 가정을 저희가 해봅시다. 네. ABC, 기억, 니은, 디귿 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 뭐 배우시죠? 그리고 단어 봐야죠. 네, 단어 배워야죠. 네네. 단어를 배워야 나중에 그걸 문장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데 네. 사실 현장에서 수학을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사실 진짜 많이 받아요. 선생님 이 문제 못 풀겠어요가 아니라 네. 이거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제가 마치 국어 선생님이 된 것처럼. 아예 문제 이해부터가 조금 힘들어지는 거구나. 그쵸, 그쵸. 네네.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위에 떠 있는 저희 그 교재의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 네. 저기 항, 상수항 이런 거 실제 생활에 쓰지 않거든요. 아, 절대 안 쓰죠. 그쵸. 네. 너무 낯선 단어들이에요. 하지만 문제에서는 저런 단어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계속 꺼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런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개념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사실 연습장에 한번 따라서 써보기만 해도 충분히 외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네네. 이게 수학이 이제 역사가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어원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재미 요소가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죠? 네네. 근데 문제를 풀려고 보면 학생들은 사실 내가 풀리면 쉬운 문제, 안 풀리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구분을 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수학도 단계별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단계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 단계는 사실 학생들은 잘 몰라요. 근데 개념 원리 책을 보시면 필수 유형 체크 문제가 있고요. 네. 확인 체크 문제가 있고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필수 유형 부분을 보시면 내가 앞전에서 배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여기 화면 보이시죠? 어떤 문제가 제시가 되었는데 이 문제가 제시된 거는 내가 지금 배운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유형이야. 이걸 뜻하거든요. 그럼 저거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은 불안해합니다. 왜 내가 이 불안하죠? 문제를 푸는 게 과연 맞는가? 맞게 잘못 풀고 있는 건 아닌가? 네네. 이런 불안감을 가져요. 근데 제가 좀 좋다고 느꼈던 건 풀이가 바로 밑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저걸 보고 이거 왜 답이 나와 있어? 라고 해석하시지 마시고 맞게 네. 가는지 알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내비게이션 느낌? 내비게이션? 사실 네. 저도 그 말 하려고 했었는데 네. 좀 과한 것 같아서 참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네네. 돼요. 그래서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를 좀 한번 보시고 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관련된 확인 체크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네네. 지금 보이시죠? 확인 체크 문제가 나와 있는데 4번, 5번, 6번 일단 제가 딱 보는 이미지로만 말씀드릴게요. 네. 문제 어디다 풀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머릿속에? 암산? 네네. 고등수학부터 암산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물론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네네. 그래서 제가 처음 학생들은 좀 불편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강사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점 중에 하나는 간격이 짧다는 건 애들한테 애시당초 책에 풀 여유를 건덕지. 주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개념 원리 세팅할 때도 꼭 이거 전용 연습장을 만들어야 해. 그냥 연습장 아니라 애초에 같이 준비를 시키시는구나. 그냥 네네. 연습장 아니고 격자 노트 연습장 만들어야 격자 돼. 노트로? 네, 라고 해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위에 보시는 저 4번 문제, 이 책에는 저 문제밖에 없어요. 번호가 하나밖에 없나요? 네. 그래서 몇 페이지 몇 번 문제 이런 식으로 따로 이제 복잡하게 정리를 하지 않아도 네. 그냥 4번 문제를 본인이 쭉 풀고 그걸 확인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간격이 이제 이 책을 출판하신 편집자님께서 학생들한테 그런 의도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입시 강사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 또 이제 단계별 학습을 해야겠죠. 네. 연습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 연습 문제. 문제는 지금 저기 책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여기 스텝 1, 스텝 2 혹은 레벨 업 이런 식으로 단계적 학습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 책을 이 책 한 권으로도 내가 차분하게 개념 정리하고 요령 체크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별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제가 이제 첫 수업으로 이 책을 선택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네네네, 맞아요. 우리 교재 자체가 내용적인 측면도 좋지만 또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습 습관을 교정하는데도 맞아요, 도움을 줄 수 맞아요, 있다는 맞아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계시고 그러면 선행을 할 때 사실 학생들마다 수준이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RPM 유형서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학습을 시작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네네. 개념 원리랑 RPM을 이제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네. 개념 원리 책에서 보면 좀 더 문제 많이 풀어보고 싶은데 이런 네. 느낌 들거든요. 그럼 이렇게 책 상단 이쪽에서 보시면 더 많은 문제는 RPM을 따라가면 있어요 라고 네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RPM이랑 같이 이렇게 세트로 묶는 거를 체크를 드리지만 이게 어려운 친구들 당연히 있어요. 그 친구들이 잘못이 아니라 어려운 친구들은 어려우니까 그 아래 단계에서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죠. 네네.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9교시라는 교재를 추천을 하는데 이 9교시 교재는 이제 교과서 수준의 문제예요. 네네. 그래서 학생들도 알아요. 교과서 문제 좀 쉬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체크하는 문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개념 원리는 무조건이에요. 왜냐하면 개념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념 원리랑 9교시로 먼저 학습을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정답률 혹은 성취도를 한번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정답률이 높고 어느 정도 내용을 아는 것 같다라고 하실 때 다시 등장하는 RPM, 그 RPM으로 이후에 학습하는 RPM 로?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네, 저희 책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 많이 해주시는 거 네,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격자 노트 얘기 되게 많으세요. 아, 네네. 그 격자 노트가 저도 그 선생님과 이야기하기 전에는 사실 네. 그냥 민문이 노트 아니면 일반 줄 노트를 줄 뭐 노트. 접어서 쓴다 이 네, 정도만 네, 네, 알고 네. 있었는데 네. 격자 노트를 사용하라고 하셔가지고 처음에 좀 놀랐었는데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셨고 격자 노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 격자 노트가 이제 고등수학 상하는 이제 중학교 때도 그랬지만 도형을 그리거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그래프가 있구나. 많아요. 네네. 근데 그거 일일이 이제 제가 늘 자주 보는 친구들은 화살표 그려서 일일이 눈금을 만듭니다. 아, 그런데 그게 비대칭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문제 결국 틀려요. 네네.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격자 노트를 사용하면 그게 눈금을 해결이 안 되는 그어도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격자 노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RPM 문제, 그러니까 개념 원리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개념 원리 문제 유형서 쪽수가 일일이 써져 있어서 그게 진짜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까 맞아요. 말씀하셨던 부분 칭찬해 주시는 그래서 것도 이제 있었고. 선생님이 말해주지 않아도 네네. 학생분들이 스스로 그냥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내가 개념 원리에서 이 문제를 풀고 이 유형을 봤네? 그럼 연관되어 있는 문제가 어디를 따라가면 있구나. 이게 아까 말씀하신 내비게이션 그런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스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제가 계속 추천드리고 네. 싶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9교시를 모르셨던 분들이 꽤 계시네요. 오, 저희 9교시라는 맞아. 책도 있고 여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 여기 하단에 나오는 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9교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입하실 때 9교시를 선택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네네. 그 교과서 문제 사실 학교 시험에서 한 18문제 나오거든요. 아, 그만큼이나 많이 나오나요? 네. 한 1, 2, 3, 4번은 무조건 교과서에서 나와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풀고 있으니까 지금 수준이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전혀 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사실 이것만 풀어도 내 문제는 맞고 들어간다. 내 문제만 맞으면 안 되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설명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네. 개념 원리가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또 구성이 좀 탄탄하고 네, 공부하기 네, 좋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막상 그 공부를 한 학생들 중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이제 진짜 정말 제가 가진 실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내가 원하는 성적을 얻냐 그 비법을 내놔라 이런 느낌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그 비법이 드디어 공개될 타이밍인가 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비법 어서 공개해 주시죠. 네.
사실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네네. 비법이 그렇게 거창하진 않아요. 음.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네. 누구나 하지 않아서 특별해진 케이스거든요. 어. 약간 작심삼일 같은 느낌? 어떻게 하라는 건 알겠지만 그대로 따라를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하고 결국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방법을 꼭 체크를 하셨다가 자녀분에게 아니면 학생분들이 시청을 하고 있다면 내가 하는 학습 방법에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 3번 이상 해보세요. 그리고 달라진 저를 확인하시면 수학 점수가 자기도 모르게 올라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법을 이제 차근차근 공개를 할 건데요. 교재를 삽니다. 지금 네. 여기 하단에 있는 링크를 따라서 네. 교재를 삽니다. 그럼 이 교재를 사면 제가 아까도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긴 했지만 한 번 볼까요? 한 번은 보면은 좀 아깝죠. 그쵸. 샀던 가격도 있고. 맞아요. 네. 책이 아직 덜 해졌으니까. 그쵸, 네네. 그쵸. 아까 선행 물어보셨던 이제 질문들 많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대답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마침 같은 문제집을 여러 번 푸는 것도 괜찮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그거에 굉장히 대한 괜찮죠. 대답도 될 네,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3회도 제가 보니까. 아까 개념 원리 풀 때 책에다 풀으라고 추천드렸나요? 아니죠. 연습장. 격자 노트 그렇죠. 연습장.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책은 늘 깨끗한 상태로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이 방법 알려주시고 자녀의 책을 한번 봤는데 너 이 책 왜 이렇게 깨끗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책을 한번 사시면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학습 난이도를 올리고 학생의 성취도를 올릴 때 총 3번 정도 보는 걸로 방법을 3번. 세팅을 해요. 네네. 지금 여기 위에 보시는 방법 있죠. 네. 총 1회독, 2회독, 3회독 정도로 이제 학습을 해야 되니까 네네. 이 책 3번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보냐? 첫 번째는 약간 맛보기 느낌? 어떤 개념이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저렇게 개념을 읽고 난 다음에 이걸 독서하듯이 이렇게 쭉 읽는 거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개념이 있구나. 그걸 꼭 필요한 부분이나 필요 없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읽은 내용을 아까 옆에 보이시죠? 격자 노트. 격자 노트에다가 실제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간혹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네. 선생님은 어떻게 맨날 그렇게 모르는 문제 바로바로 풀어요? 그게 왜일까요? 격자 노트를 이용해서? 격자 노트를 이용해서. 이건 약간 학습법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저와 같은 그런 입시 강사들은 학생들이 문제를 물어봤을 때 네. 그걸 알려주면서 계속 말로 설명을 하면서 풀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과정이죠. 네네. 그럼 그게 제가 알려주기만 할까요? 저한테도 인지가 네네네. 되는 거죠. 인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학습법을 학생들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음.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말로 하긴 너무 힘드니까 적어가면서? 개념에서 읽었던 내용들을 격자 노트에다가 따로 이러한 개념이 있었지. 그리고 식으로도 쓰고 뭐 필요한 거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1회독을 이렇게 하시고 나면 이제 1회독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회독에서 이제 여기서 연결되는 아까 대표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대표 문제만 쭉 풀어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념에 이러한 유형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거기까지 1회독이 끝이 납니다. 1회독. 그럼 한번 다 본 거죠. 저기 지금 이제 1회독에서 이제 디테일한 문제 푸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문제를 풀 때도 아까도 한번 설명드리긴 했지만 요령이 있어요. 문제 연습장에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걱정하지 마시고 연습장에 이렇게 푸세요. 풀었지만 틀렸죠. 틀렸구나. 끝이 아니라 네네. 해설지를 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틀렸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장에 또 더 풀어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줄문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문이 없는 거라든지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자로 써지지가 않아요. 그럼 그냥 그럼 그냥 계산용 연습장처럼 여기 풀었다 저기 풀었다 난리가 납니다. 아주 아름다운 아트가 되죠. 그리고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 다시 네네.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수학은 내가 어느 부분을 모르고 어느 부분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가 이걸 자꾸 인지시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연습장에다 일단 문제를 푸시고요. 그 관련된 내용을 답지를 보고 내가 뭘 틀렸는지 저렇게 답지에 체크를 하면서 내가 생각한 내용과 이런 부분이 달랐네. 혹은 내가 생각한 내용이 맞았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풀고 네네. 끝나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 교재에서 연결된 부분을 RPM으로 넘어가서 관련된 문제를 또 풀어보고 그렇게 해서 모든 단원이 끝났을 때 1회독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회독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제가 잠깐 알림이 있어서 네. 알림 하는 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선행할 때 교재 추천해 주세요. 아니면 예습할 때 교재 추천 좀 해주세요. 그리고 네.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개념을 진짜로 아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한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앞쪽에 이미 체크리스트 그리고 그쵸. 교재 추천 다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앞쪽을 놓치신 분들은 저희 오늘 라이브 방송 내용이 개념원리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개념원리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고 필요하신 부분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2회독으로 넘어가 주시죠. 네. 그러면 개념 한번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조금 심도 있게 봐야겠죠? 근데 2회독에서는 또 한 번 개념을 읽습니다. 네. 분명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한 권을 다 본 거잖아요. 네. 그럼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까먹을 수 있어요. 까먹을 나 수 왜 있죠. 까먹었지가 아니라 당연한 얘기입니다. 음. 그러면 내가 정리했던 그 앞에서 격자 노트랑 비교하면서 아 맞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딱딱한 말 말고 제가 다시 정리를 한 거잖아요. 네네. 학생들 언어로.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기억력이 돌아와요. 아, 근데 이게 좀 되게 쉽게? 약간 거짓말 같지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학생들도 본인이 정리한 걸 보면 맞아 이거였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전에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보다 네. 적는 게 더 좋다고 하시는 그쵸, 이유가 그쵸.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하시고 아까 RPM으로 넘어가서 우리 대표 문제 풀었죠. 네네. 그 대표 문제로 부족하니까 그 나머지 관련된 유형별 문제 쭉 풀어보시고 이제 조금 난이도를 살짝 올리는 시동을 걸어야 되는 게 2회독입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아까 레벨 스텝 1, 그 다음에 스텝 2, 그 다음에 레벨 업까지 있었어요. 네네. 그 중에 2회독일 때는 스텝 1까지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노트에 오답 노트 체크하시고 뭐 네. 틀렸는지 비교하시고 이건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요렇게 완료를 하시면 2회독이 완료가 됩니다. 유해독.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고 네.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뭔가 틀리는 게 너무 많고 자신감이 없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약간 잠시 위로하는 타임을 갖고 다시 2회독을 하시면 돼요. 유해독을 한 번 더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쵸. 총 4회독으로. 내가 3회독에서. 부족하니까 더 해야 네네네. 되겠죠? 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채워야 되는 부분이니까 힘들더라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정도 봤어요. 그럼 어느 정도 고수까지는 아니지만 고수의 입문 단계 같은 느낌? 네네네. 그렇게 됐을 때 본격적인 심화로 가기 전에 이제 3단계 마무리 학습을 합니다. 3단계 때는 개념 보지 않습니다. 안 제가 먹어도 아까 되나요? 2회독에서 그런데도 너무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2회독을 다시 하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그렇기 때문에 이때 3단계로 올라왔을 때는 개념 보지 않아도 모르는 게 없었어야 돼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질문에서 봤을 때도 이런 질문 본 것 같긴 한데요.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가 테스트를 좀 해야 되거든요. 자가 테스트. 그렇다고 뭐 여기저기 확인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제가 현장에서 강의할 때 이 RPM에서 되게 좋아하는 파트가 있었어요. 어떤 파트죠? 여기 책에서 보시면 여기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라는 파트가 있어요. 시험에 꼭 나오는 네. 문제.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10공문을 풀어라. 10공문으로 10공문. 테스트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단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들 그리고 제 중요한 유형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약간 그 20문제가 안 되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간단한 테스트 느낌? 테스트 느낌으로 풀 수 그렇죠. 있는 거구나. 그럼 저기서 내가 모르는 문제들 혹은 내가 모르는 유형들은 다시 2회독대로 돌아가시면 되는 약간 자가 테스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료를 하고 난 다음 개념 원리 남은 연습 문제들을 풀면서 레벨업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3회독을 완료하고 나면 사실 이제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수학이 배운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활용, 개념을 응용? 바탕으로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얼마나 사고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시험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3회독을 하고 난 다음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엄청 많아진 거죠. 그럼 저기 다음 단계인 심화는 사실 개념 원리에서 나오는 뭐 여기 있는 하이큐나 이런 교재 선택해서 사용하셔도 되지만 개념이 단단한 교재이기 때문에 개념 원리라서 네. 요걸로 이제 제가 기초 공사를 완벽하게 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다양한 심화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책을 쭉 보여주고 계시는데 네. 요 타이밍에 질문을 한번 보면 네. 1회독의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라는 그렇죠.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선생님 설명을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1회독의 문제는 다 푸는 게 아니라 1회독에는 개념 보기 그쵸. 그리고 개념 격자 노트에 정리하기 그렇죠. 그리고 연습 문제 그 답이 대표 달려있는 유형 풀기. 대표 유형 풀기까지 네. 네, 그래서 다 푸는 게 아니고 1회독, 2회독, 3회독까지 진행하시면서 결국 모든 문제를 풀고 그리고 심화나 모의고사
기출로 그쵸, 넘어갈 그쵸, 수 있게 그쵸, 되는 그런 블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가장 많이 푸는 시기는 2회 독대라고 생각하시면 아, 돼요. 2회 독대. 그리고 수포자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수포자도 당연히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저희가 오늘 방송을 준비한 느낌이었는데 네네. 전달이 잘 됐겠죠?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용기를 좀 얻으시고 방법을 좀 잘 숙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공개해드린 비법이 사실 지금 수학 교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수학 강사이기 때문에 수학에만 접목을 시킨 거지 사실 타 과목에도 이렇게 접목시키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개념원리 교재를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구입하는 방법은 저희가 알기 쉽게 동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동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네. 개념원리 책을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화면 하단의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됩니다. 연결된 화면에서는 두 가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중등인지 고등인지, 두 번째는 개념서인지 유형서인지에 따라 개념원리 또는 RPM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마치시면 원하시는 교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렇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구매하시면 되고 저희가 사은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책을 한 권 구입하시면 요게 나가요. 요 스카이노트. 네. 스카이노트가 나갑니다. 네. 그리고 두 권을 구입하시면 개념원리 플래너가 나가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지금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중에 구입하시면 아까 선생님이 좋다고 해주셨던 격자 격자무늬, 네, 격자무늬 노트고 격자 노트. 오답 노트로도 쓸 수 있고 두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그 두 가지 중에 색은 랜덤 발송. 네. 네. 그렇게 나갈 예정이니까 많은 구입 부탁드립니다. 채팅창 잠깐 봐도 될까요? 아, 네네. 제가 아까 같은 문제집 여러 번 푸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러면 외워지는 문제들도 있던데요? 라고 질문해 주신 분이 있어요. 어. 맞아요. 외워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외워지는 문제가 있지만 최대한 약간 이건 외워지는 건 그 유형 자체를 외워버렸다라고 그냥 인지하셔도 돼요. 아, 부정적인 게 아니고 그쵸. 긍정적인 거네요. 그냥 뭐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네네. 이거 답 3번이었어. 이건 문제가 돼요. 아, 네네네. 이건 문제가 되지만 내가 어떻게 풀어봤었지. 그러면 아. 자녀분이나 지금 학생분들 보시면 끝까지 답을 내진 않더라도 이거 어떻게 풀었었지.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 문제에서 이 문장은 뭘 힌트를 주는 거고 이 문장은 뭘 힌트를 줬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약간 우리가 학교에서 집에 갈 때 어떨 때는 이렇게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가기도 하고 네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네네. 방법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최대한 나한테 유익한 방법이 뭘까? 그냥 문제를 무조건 풀어도 되고 문제에서 나와 있는 힌트만 정리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제집을 여러 번 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개념이 다 정리되어 있는 문제라 여러 번 풀어도 됩니다. 네. 오늘 굉장히 꿀팁 방출을 많이 해주시는데 큰일 났어요, 저. 네, 이제 뭐 미천이 또 네, 연구를 네. 해야죠. 이제 연구를 그럼요, 선생님께도 그럼요. 네. 연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동기가 되는 방송이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개념원리 첫 라방을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께 네. 도움을 돼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꼭 개념원리를 통해 성적 향상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선생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아까 수포자 얘기하셨었는데 네네. 감히 제가 수포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개념원리에서 이제 학생들의 수학 공부 방법 좀 더 많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네. 오늘 이 정도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네. 이제 교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자기주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셨겠죠? 당연히 아셨겠죠. 그리고 또 유튜브에도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계속 보시면서 조금 모자라신 것 같다. 제가 조금 까먹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가서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체크리스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우리 아이의 그 현재 학습 습관, 그 다음에 성취도 1차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제가 아까 책 설명드리면서 총 몇 번 봐야 된다고 했죠? 3번. 그렇죠. 한 번 봤을 때 그런 학부모님들 계세요. 얘가 한 번 공부했는데 얘가 얼마나 머릿속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죠. 이런 분들 있으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선행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이중, 삼중적이에요. 한 번 봤어요. 우리 아이는 선행을 했어요. 두 번, 세 번 봤어요. 우리 아이 선행했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학습을 시작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없죠. 어떤 상태이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취도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 그 부분 자체가 수치화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을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혹시? 그쵸. 굉장히 수치화하기 어렵지만 네네.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념 원리에서는 우리 아이의 학습 상태, 성취도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케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훈련시키는 풀자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풀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아이의 성취도 상태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이제 아래 링크에 나와 있는 이제 풀자 바로 들어가시거나 검색하셔서 진단평가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진단평가를 받으시면 그 결과에 이런 게 나옵니다. 어떤 부분은 강하고 어떤 부분은 좀 약하고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까지 네, 알려주는 건가요? 심지어 그게 수치화로 나옵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거 보여드리고 끝이 아니라 네.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 전문 코치 선생님들께서 학생의 성취도 그리고 앞으로의 학습 방향에 대해서 무료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진단평가를 보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게 그것까지 커리큘럼 짜주시고 뭐 코치분들이 추천을 하시는 거죠. 추천을 해주시는 것까지 그런 해주시는 건가요? 컨설팅까지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서 진단평가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지금 바로 검색해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제가 교재 설명 그리고 이제 입문하는 방법 이런 거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고등학교 3년 동안 너무 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 제가 현장에서도 친구들한테 말하지만 고3 때 누가 공부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미리미리 학습을 해야 되는데 고3에 올라가서는 이제 입시나 이런 트렌드 반영하고 그런 거 파악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학 입시 현황이나 그럼 내신이랑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네네네.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내일 저녁 8시에 온라인 설명회를 준비를 했어요. 온라인 설명회? 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입학 정보, 그 다음에 내신이랑 수능을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건 약간 스포인데 네네. 수학, 수능 만점자가 나오십니다. 만점자가요? 네네네. 그래서 그분의 학습 방법을 실제로 공개를 하면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앞서 드렸던 방법과 비교 한번 해보시는 방법도 좋으니까 내일도 꼭 한번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입시 정보란 게 매년 업데이트 되기도 하고 굉장히 맞아요. 검색만 해도 많은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혹시 최신 정보, 최신 업데이트된 정보를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정보들만 모아가지고 필요한 정보들을 좀 더 오늘보다는 대입에 가까운 내용으로 전달해 드릴 내용입니다. 네. 개념 원리 오늘 라방 이렇게 진행해 봤는데요. 네. 그 질문이 조금 올라온 게 좀 한번 있어가지고 볼까요? 네네네. 네, 학습 진단 보게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정말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학상 한번 했는데 수학하 한번 했는데 아까 초반에 수학상 했는데 수학하로 바로 넘어가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구분이 안 되고 이게 우리 아이가 이걸 한번 했는데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요런 궁금증 진단평가 결과로 바로 해소해 드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방에 대해서 좋아해 주시는 네. 분들도 많고 벌써 끝나나요? 하고 아쉬워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네네. 사실 저희가 오늘 첫 라방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좀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예쁘게. 네네네. 그리고 기대를 해주시고 아쉬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늘 라방을 처음 하긴 했지만 끝 방송은 또 아니잖아요. 그쵸. 많이 관심을 지금처럼 가져주시고 그리고 뭐 필요하신 질문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올려주시면 네, 다음에도 또 더 좋은 정보와 더 좋은 공부법으로 찾아올 거니까요. 스마트 스토어 찜 눌러주시고 알림 찜. 설정 해주시면 알림.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을 때 네.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꼭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마무리하기 전에 2개 정도 질문 더 답변 드리고 네네네네. 정리할까요? 네. 네. RPM까지만 해도 되냐고 질문해 주신 분들도 있고 수학 선행 심화 안 하고 넘어가도 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심화까지 해야지가 아닙니다. 요 단계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했냐 그거 판단하시면서 다음 단계를 설정하실 때 자녀분이랑 꼭 결정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라이브 방송이 종료되면 네. 그 교재를 구입하셔도 무지개 세트나 그리고 요런 격자무늬 노트 아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셨던 격자무늬 노트가 나가질 않아요. 다급해요. 지금 네. 빨리. 저희가 지금 방송 종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충분히 구입하시면 같이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네, 다음에 지금 질문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네네. 비슷한 내용들은 지금 이 유튜브 내용 올라간다고 네네. 했잖아요. 저희 거기서 라이브 한번 방송은 정리하시면 좋으실 것 유튜브에 같고. 다시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네. 한번 쭉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내용을 보시고 구독 먼저 하시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내용을 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질문이 있으시다면 개념원리 뭐 저희 인강 사이트나 아니면 카페나 그런 데를 들어가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그럼 모두 수학 열공하세요. 열공하세요.